달이 없는 새벽 호르무즈 해협의 어둠이 가장 깊게 깔리던 그 순간 이란 혁명 수비대의 파타흐 1 탄도미사일 6발이 암흑을 갈랐다. 마하 13에 육박하는 속도로 시속 1만 6천 킬로미터로 경고도 없었다. 선전포고도 없었다. 그저 6개의 기동형 탄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군함을 향해 비명처럼 쏟아져 내려왔다. 탄두 하나하나에는 400kg의 고폭 작약이 채워져 있었다. 목표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단 하나였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믿었다. 기습과 압도적인 속도가 미국의 방공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극초음속 비행체는 곧 무적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바다 위에 배치된 역사상 가장 촘촘한 다층 방어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F-35의 방역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폭 21 해리에 불과한 이 병목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매일 통과한다. 너무 좁아서 이란의 해안 포대가 거의 모든 지점에 사거리를 걸칠 수 있다. 동시에 잠수함이 은신하기에 충분히 깊다. 이란은 40년에 걸쳐 이 21 해리를 요새로 만들어 왔다. 해안대함 미사일, 기로의 고속 공격정, 그리고 그들의 최고 걸작 파타흐 1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무기는 속도와 예측 불가능한 기동으로 미국 항모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다. 파타흐 1은 2단계 고체 연료 방식을 채택하며 재진입 단계에서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탑재한다. 가동형 노즐이 모든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허용한다. 탄두는 비행 도중 좌우,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란의 일부 주장에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이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의 요격을 복잡하게 만들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공격적으로 기동한다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미사일 6발이 1조 3천억 원짜리 항공모함을 향해 내려꽂히고 있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결코 혼자 항해하지 않는다. 그 방어는 300 해리 밖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찰기, 감시위성, 수중 센서들. 그 미사일들은 발사 후 11초 만에 탐지되었고 우주 기반 저고에선 센서들이 탄두의 종말 강화가 시작될 때까지 쉬지 않고 추적했다. 링컨 전투단은 탄두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언제 도달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항공모함 전투정보센터 내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어두운 파란 조명, 콘솔 앞에 줄지어 앉은 운용 요원들. 고함도 없었고 패닉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수학적 정밀함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AN/SPY-6 레이더가 180 해리 밖에서 6개의 표적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유물인 회전 안테나 레이더가 아니다. SPY-6은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방식으로 37개의 레이더면이 동시에 작동하며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200 해리 이상의 거리에서 극초음속 탄두와 부스터 단계를 구별할 만큼 정밀한 3차원 영상을 생성한다. 6발의 이란 미사일은 전투단의 모든 디스플레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전술 행동 장교의 목소리가 센터를 갈랐다.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방위각 공사이에서 탄도 표적 6발 접근 중. 속도 마하 13, 충돌까지 4분 20초, 교전 허가. SM-6으로 요격 개시, 즉각 출격 항공기 발진. 첫 번째 방어층이 가동되었다. 구축함 USS 델버트 D. 블랙이 뱃머리를 돌려 전방 수직 발사관을 개방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이미 6개의 표적 전부에 대한 요격 솔루션을 계산해 두었다. 마크 41 VLS 캐니스터에서 대기 중이던 SM-6 블록 EA 요격 미사일들은 극초음속 위협의 종말 단계에 대한 미국의 핵심 방어 수단이다. 한 발에 43억 원, 이중 추력 로켓 모터를 탑재하고 마하 3.5를 초과하는 속도로 비행한다. 능동 레이더 탐색기는 AIM-120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GPS 없이도 작동하는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SM-6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발사 직후에는 관성 항법 시스템, 즉 외부 신호 없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정교한 내부 자이로스코프에 의존해 240 해리에 달하는 사거리 대부분을 비행한다. 함정 레이더의 주기적 수정 신호를 받으며 비행하다가
종말 단계에 진입한 직후에야 능동 레이더 탐색기가 켜진다. 미사일은 이 순간 최대 50지의 기동을 감행해 소총알보다 3배 빠른 표적과의 요격을 완성한다. 첫 번째 SM-6이 캐니스터를 찍고 솟구쳤고 뒤이어 12발이 빠른 강력으로 연달아 발사되었다. 엇갈린 타이밍, 다양한 진입각. 목표는 모든 미사일을 직접 명중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란 탄두들을 회피 기동으로 몰아넣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종말 유도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요격 미사일을 피하느라 기동한 파타흐 1은 항모를 향한 정확한 궤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SM-6의 일제 사격은 처음부터 단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방역을 위한 복선이었다. 링컨의 비행 갑판에서 통제된 혼돈이 정밀함으로 폭발했다. 4대의 F-35C 라이트닝2가 이미 조종석에 조종사들을 태우고 엔진을 예열한 채 즉각 출격 대기 중이었다. 항모의 전자기식 항공기 발사 체계가 가동에 들어갔다. EMALS는 선형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 2초 미만의 시간에 항공기를 정지 상태에서 비행 속도까지 가속한다. 첫 번째 F-35C가 캐터펄트 셔틀에 연결되었다. 3초간의 최종 점검, 녹색 신호등. 프렛 앤 휘트니 F-135 터보팬이 완전 후기 연소 출력으로 굉음을 터뜨렸다. 27,000kg의 전투기가 시속 270km로 함수에서 솟구치며 어둠 속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어 세대가 15초 강력으로 뒤를 따랐다. 콜사인 리퍼 편대, 임무는 단순했다.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를 찾아라. 재장전 전에 파괴하라. 각 F-35C는 동체 내부에 AIM-120D 암람 4발을 탑재했고 날개 끝 파일런에는 AIM-9X 사이드와인더 2발을 달았다. 외부 무장은 스텔스 성능을 일부 희생시키지만 그날 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치명성이었다. 이란 방공망이 반응하기 전에 발사 진지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F-35의 AN/APG-81A ESA 레이더가 97 해리 밖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들을 포착했다. 센서 융합 기술이 레이더 데이터와 적외선 표적 추적, 전자 정보를 통합해 완전한 전술 화면을 구성했다. 조종사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원을 켜는 이란의 SA-15 건틀릿 방공포대, 해안기지에서 이탈하는 고속 공격정, 그리고 발사 진지 인근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세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 이란 미사일들은 충돌까지 90초를 남겨두고 있었고 SM-6 요격 미사일들이 교전을 시작했다. 첫 번째 파타흐 1탄두가 왼쪽으로 기동을 시도했다. 가동형 노즐이 추력 방향을 전환하고 탄두가 원래 궤도에서 200m 이탈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SM-6의 근접 신관이 표적 20여 미터 상방에서 기폭했다.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이 탄두의 유도 시스템과 공력 구조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란 미사일은 항모에서 23km 떨어진 페르시아만 해면으로 추락했다. 폭발 없이. 그저 죽은 쇳덩어리가 종말 속도로 수면을 때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타흐 1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요격, 격파, 파편들이 어두운 수면 위로 흩어지는 광경은 값비싼 폭죽 같았다. 그러나 네 번째 미사일이 뚫었다. 이 탄두는 강화 도중 유달리 공격적인 지그재그 기동을 구사했다. 좌우 그리고 SM-6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파른 각도로 급강하하면서 요격 미사일들이 조정하는 순간 탄두는 이미 그들의 교전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너무 가깝고 너무 빨랐다. 마지막 요격 미사일이 80m 차이로 빗나갔다. 해전의 큰 그림으로 보면 대단한 거리가 아니지만 충분한 거리였다. 링컨의 최후 방어선이 자동으로 활성화됐다. 인간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았다. 림 116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시스템이 10km 밖에서 접근하는 탄두를 포착했다. 이것은 근접 방어 무기다. 단거리 고속 외부 방어층을 돌파한 표적만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램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비행시간 12초, 이란 탄두는 마하 8로 강화 중이었다. 대기 마찰로 인해 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근소한 실패를 치명적 격파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속도였다. 충격은 항모 비행 갑판 상방 850m 상공에서 일어났다. 램의 연속 봉형 탄두가 기폭했다. 파타흐 1의 400kg 고폭 작약이 공중에서 유폭했다. 갑판의 모든 해군 장병을 일시적으로 실명시킬 만큼 밝은 섬광.
충격파가 창문들을 흔들었다.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파편에 의한 경상셋, 항모의 장갑 비행 갑판 관통 제로. 링컨은 항로나 속도를 전혀 바꾸지 않은 채 파편 구름을 뚫고 나아갔다. 5번째와 6번째 이란 미사일은 외부 방어 구역에도 차에 들어오지 못했다. SM-6 요격 미사일들이 70km 밖에서 깨끗하게 격파했다. 첫 발이 발사된 순간부터 마지막 낙하까지 교전 전체가 3분 47초 만에 종결되었다. 이란의 공격은 끝났다. 미국의 방역은 막 시작되었다. 리퍼 편대가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다. F-35C들은 공중전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정밀 유도 폭력으로 쓰인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다. 각 전투기는 이동식 발사 차량의 표적 좌표를 이미 수신한 상태였다. 각 조종사는 정확히 어디서 그것들을 찾을지 알았다. 이란 방공망이 F-35들의 해안선 횡단을 탐지했지만 탐지와 교전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낮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과 첨단 전자전 장비의 조합은 이란 방공 운용 요원들에게 악몽 같은 표적 추적 환경을 만들어냈다. SA-15 건틀릿 포대가 레이더 잔상과 재밍 신호를 향해 9발을 발사했다. 단 한 발도 표적을 찾지 못했다. 이란 운용 요원들이 F-35들이 레이더가 가리키는 위치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군 전투기들은 이미 무장을 발사한 뒤였다. 12발의 AIM-120D 암람이 내부 무장창에서 연속 투하됐다. 발사 후 망각, 관성 중간 수정을 동반한 능동 레이더 유도, 각 미사일이 마하사의 속도로 지정 표적을 향해 비행했다. 이동식 발사 차량 세대는 이동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을 파괴하는 것은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것과 다르다. 건물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을 조준하는 것이다. 장갑이 입혀졌을 수 있는 트럭, 확실히 휘발성 고체 로켓 연료를 싣고 있는 트럭. 목표는 단순 무력화가 아니다. 목표는 2번 다시 발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암람이 첫 번째 이동식 발사 차량에 명중한 것은 그 차량 승무원들이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미사일의 고폭 파편 탄두가 발사 차량의 유압 시스템에서 기폭했다.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차량에 탑재된 파타흐-1 미사일이 동시에 유폭했다. 폭발로 생긴 분화구는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차량은 서로 8초의 강역을 두고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리퍼 편대 조종사들은 고도 4,500m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유관 사거리 안에 들어간 적도 없었다. 단거리 방공망에 자신들을 노출시킨 적도 없었다. 그들은 교전 범위 밖에서 무장을 투하한 후 이란 요격기들이 출격하기도 전에 항모를 향해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위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교전 전체가 11분에 걸쳐 벌어졌다. 6발의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격파, 이동식 발사 차량 3대 완전 파괴, 경상셋을 일으킨 단 한 건의 아슬아슬한 위기, 그리고 항모의 작전 능력에 미친 영향은 정확히 제로. 에이브러햄 링컨은 초계 임무를 계속했다. 전투단은 그날 오후 예정된 작전을 수행했다. 사건은 기록되고 분석되었으며 파일로 정리되었다. 비용 분석이 이란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대신 말해준다. 이란은 파타흐-1 미사일 6발을 소모했다. 발당 약 12억 원, 총 약 72억 원. 작전 비용을 더하면 공격에 들어간 총액은 120억 원을 훌쩍 넘는다. 파괴한 것 없다. 손상시킨 것 없다. 반면 이동식 발사 차량 3대, 대당 약 80억 원어치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란의 총 손실은 360억 원을 넘어섰다. 미국이 지출한 비용을 보자. SM-6 요격 미사일 13발, 발당 43억 원, 총 559억 원. AIM-120D 12발, 발당 약 18억 원, 총 216억 원. 램 미사일 약 9억 원. 연료 및 작전 비용 약 20억 원. 미국의 총 지출은 약 800억 원. 언뜻 보기에 미국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형편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란은 자신들의 가장 새롭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교한 무기를 항모 전투단에 퍼부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링컨은 침노일 도도 바꾸지 않았고 속도도 바꾸지 않았으며 작전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공격은 흡수되고 무력화되고 승무원들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방역을 받았다.
파장은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퍼졌다. 항모 격침을 꿈꾸던 모든 적국은 값비싼 교훈을 받았다. 극초음속은 곧 무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속도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해군력에 대한 공격에는 발사대가 재장전되기도 전에 결과가 찾아온다. 이것이 21세기 현대 억지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협상이나 강경한 성명으로가 아니라 최첨단 무기를 비싼 불꽃놀이로 바꿔버리는 다층 방어 체계로,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찾아내고 시계 밖 거리에서 파괴한 뒤 당신이 피해를 집계하기도 전에 귀환하는 5세대 전투기로, 이라는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나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항모를 위협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포드급 항모 전투단을 압도적인 전력 없이 공격하는 것은 전략적 자살 행위라는 사실이었다. 결과는 처음부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유일한 질문은 교훈을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페르시아만은 여전히 선박들에 열려 있었다. 세계 석유의 2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갔다. 국제적 위기도 없었다. 유가 급등도 없었다. 6발의 미사일이 고철 덩어리로 변했고 이동식 발사대가 있던 자리에는 3개의 연기 피어오르는 웅덩이만이 남았다. 어떤 교훈들은 폭발을 통해서만 가르쳐진다. 이번 교훈은 센서 융합과 70년대 전략이 20년대 기술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의 수학으로 전달되었다.